안녕하세요. 이태선의 중독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국인의 그 정서적인 또 보여지는 이미지는 어떤 것들일까요? 요즘은 이제 해외여행들을 많이 하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을 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불어서 우리들의 정서를 비교도 해보고 그 나라의 문화적인 그런 생리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모습들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정서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상담 심리학에서 이제 아코아라고 하는 성격에 대해서 종종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코아, Adult Child of Alcoholics, 즉 알코올 프로블럼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훗날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성격들, 캐릭터들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는데, 오늘 그 리스트에 대해서 one by one 하나하나 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성격들을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는 이 중에서 어떤 성격들이 자신들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격은 이런 겁니다. We became isolated and afraid of people and authority figures.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정서들입니다. 즉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방어적이고 또 이제 자기 자신의 정서를 다듬는 채 굉장히 두터운 정서 속에서 거리를 두고 사는 그런 심리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타인이 두렵게 느껴지는 그런 심리가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무엇인가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불안감 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이들 그런 정서 속에서 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음주 문제가 있을 때, 술 문제가 있을 때 술 취한 아버지가 두렵지 않습니까? 억압적이고 또 일방적이고 또 술 취하지 않은 모습에서 볼 수 없는 생소한 모습들이 어린 자녀들을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 남성들은 자기들이 술 취해서 기분 좋았을 뿐이지 자신들이 아이들이나 가족들에게 절대 적극적으로 어떤 억압하거나 압력을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술 취한 사람들의 그런 인지도가 얼마나 그게 현실적이겠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또 어떤 감정으로 표현하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가족, 자녀와 배우자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정서와 심리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습관적 음주자의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억압된 심리 속에서 자신이 자신감을 잃어가면서 밖에서 타인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방어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어른들이나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정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we became approval seekers and lost our identity in the process. 즉 approval seeker는 무슨 뜻입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술 취해서 사는 아버지는 늘상
툭하면 혼내키고 나무라고 면박을 주기 일수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가정 내에는 어두운 그런 정서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 각자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적극적으로 격려해주는 그러한 정서보다는 뭔가 비판하거나 실수를 꼬집거나 타박하는 그런 정서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어린아이들은 훗날 성인이 됐을 때 끊임없이 남에게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들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됩니다. 즉 그러한 정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에 가두어두게 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그걸 통해서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We are frightened by angry people and any personal criticism. 화가 난 사람이나 또는 자신에게 어떤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결코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비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만이죠. 내 자신이 그렇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그거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알코올리즘이 팽배되어 있어서 늘상 혼나고 비판받아왔던 어린아이들은 훗날 성인이 됐을 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못하거나 그것에 대해 좌절감을 쉽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캐릭터는 We either become alcoholics, marry them or both, or find another compulsive personality such as a workaholic to fulfill our sick abandonment needs. 그러한 자녀들은 훗날 알코올릭이 되거나 또는 알코올릭과 결혼하기 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이 결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인정감이나 또 자신이 소외되어서 살아왔던 어린 시절을 보상받기 위해서 그러한 역기능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할 일을 찾고 그 배우자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참 희한하게도 알코올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훗날 알코올릭들에게 친근한 정서를 갖게 됩니다. 뭔가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한 성격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무엇인가 했을 때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 캐릭터는 We have an overdeveloped sense of responsibility and it is easier for us to be concerned with others rather than ourselves. This enables us not to look too closely at our own fault. 우리 한국말에 오지랖이 넓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술 마시는 남성들이 자기 가족, 자기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남의 힘든 부분이나 도울 길을 찾아서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모순인 것은 우리 사회의 네로라는 사회적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이 가정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일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옛날 독립투사들이 자기의 삭바느지라는 배우자나 또 굶주리며 허덕이는 자녀들을 돌보기보다는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기 자신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호련히 떠나는
그러한 피규어들을 우리가 역사 속의 드라마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봤을 때 너무도 모순적인 어떤 가치관에 혼동되어 있다.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었을 때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부족한 면이나 또 가족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주는 것은 등한시하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we get guilt feelings when we stand up for ourselves instead of giving in to others. 우리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기가 참 힘들죠. 또는 자기 자신의 불만을 정말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죄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 자신의 느낌이나 원하는 것들을 좀 포기하고 타인의 것들에 대해서 들어주는 것들이 편안한 그런 심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기주의적인 것과는 별개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이기주의적이지는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뭔가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기가 꺼려지고 주저해지고, 또 그것이 왠지 말을 하고 나면은 죄책감을 느끼는 그러한 성격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또 다음 것은 we became addicted to excitement. 굉장히 excitement, 정도가 지나친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즐거움도 그냥 보통으로는 안 되고 정말로 신나게 놀아야만 되는 어떤 그런 성격들이요. 그래서 좀 더 조용하고 자기만의 혼자만의 시간들에 대해서는 지루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뭔가 혼자만의 그 고독을 즐기지 못하는 그런 성격으로 갖게 되죠. 그래서 이곳 미국에서 사는 교민들이 미국인들의 그 조용하고 가족 간에 즐기는 이런 리크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각각의 주에는 스테이트 페어를 하는데, 그런 주마다 어떤 축제가 있죠. 그런데 한국의 축제와는 다르게 굉장히 농산물을 진열한다거나, 또는 조그마한 콘서트를 한다거나, 또는 전시회를 한다거나, 잡다한 그러한 풍물을 소개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커다란 축제지만, 우리 한국의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이런 축제를 갖다가 즐기지 못합니다. 밤에 이루어지는 쇼라든가 화려한 풍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버 액션 되는 그러한 컬처들이 아니기 때문에 참 재미가 없고 따분하죠. 뭔가 지나친 환락과 쾌락을 즐겨 봤을 때, 즐길 때만이 뭔가 논 기분이 나는 그러한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we compulsive love and we confuse love and pity and tend to love people we can pity and rescue. 사랑과 동정에 대해서 혼동하게 되는 그런 성격이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것이 사랑의 발로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혼동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랑을 어린 시절부터 패브로서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동정했을 때, 도와줬을 때, 구출해줬을 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We have stopped our feeling from our traumatic childhood and have lost the ability to feel or express our feelings because it hurts so much.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서
마비되는 그런 정서라고 할까요? 자신의 트루 필링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덮고 지나가는 가족들의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면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고 방어하는 그러한 심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그 인간의 자가치료를 위한 면역력에서 오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느낄 때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곧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역기능적으로 자는 많은 분들은 이것을 자신의 문제나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고 이것을 부정심리 속에서 묻혀버리는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정말로 해결책과 치료가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이거야말로 굉장히 모순된 그런 정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We judge ourselves harshly and have a very low sense of self-esteem. 타인은 긍휼히 여기고 또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어도 자기 자신 용서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굳어집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괴로워하죠. 잊기 힘든 그런 고통 속에서 좌절하죠. 그것을 타인을 용서하듯이 오케이, 괜찮아. 그 실수한 것은 참 안타깝지만 또다시 일어서서 또 도전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성격이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엄하고 가차없이 정죄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격들이 바로 이 Adult Child of Alcoholic에서 나오는 특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lcoholism is a family disease and we became para-alcoholics and took on the characteristics of that disease even though we did not pick up the drink. 알코올 문제는 가족의 질병이라고 명명합니다. 왜냐하면 대를 이어서 자녀들이 그 부모로부터 배우고 답습하는 행위적인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술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또 그 술 취한 행동들에 대해서 당연시하는 어떤 관념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잘못 역기능적으로 형성된 이와 같은 어덜트 차일드 캐릭터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이것이 물려받는 가족의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술을 마시지 않는 그런 알코올릭 자녀들 역시도 알코올릭들의 행동들을 답습하게 되는 거죠. 비단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 뿐입니다. 정말 이렇듯 술을 마시는 가정에서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성격상의 결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술이 주는 폐해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일을 하고 또 권위가 있고 직책이 높고 또 그러한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습관적 음주를 통해서 우리 가족 내에서는 이런 역기능적인 성격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거한 성인아이의 그 증후군에서 혹시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술 음주 습성으로 인해서 커왔던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았을 때 여러 가지 특질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오랜 세월 술과 함께 살아왔던 우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질들이 바로 이 성인아이의 증후군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죠. 우리 사회에 이렇게 그 갈등이 난무한 이러한 현실은 바로 이러한 특질들이 나타나고 있는 불협화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알코올리즘, 술의 문제들, 아버지의 술 문제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이 술 문제로 인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역기능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자, 이제 연말 연시입니다. 많은 이들이 송년회, 막년회 다해서 온갖 회식과 술 파티로 점철되는 그런 연말은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한번 오늘 이 저의 코너를 통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새해에는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자기 삶을 찾아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건강한 내일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